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차로 뉴스 10월 3일 화요일 시카고에서 보내드립니다. 저는 임종현입니다. 한인 PGA 어소시에이트 잔니 프로가 시카고 지역 최초로 한국의 주니어를 대상으로 한 코리안 아메리칸 주니어 골프 오픈을 개최합니다. 대회는 10월 20일 오후 1시 글렌뷰 파크 골프클럽에서 열리며 8살부터 시니어 하이스쿨 학생까지 선착순 80명이 참가 가능합니다. 13살에서 시니어 하이스쿨은 18홀, 8살에서 12살은 9홀, 스트로크 플레이 방식으로 경기가 진행되며 저녁 식사가 포함됩니다. 이번 대회를 주최하는 잔니 프로는 이번 대회에 부모님이 함께 동행해도 좋으며 어린 참가자들의 실력과 무관하게 가족 간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골프의 즐거움을 느끼기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대회는 교차로 신문사가 특별 후원합니다. 문의는 잔니 프로 847-722-2106 또는 이메일로 하시기 바랍니다. 나일스에 오픈한 아시안마켓 파크투샵은 그랜드 오프닝을 기념해서 테스트 오브 아시아 페스티벌을 29일 열었습니다. 행사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9시까지 나일스구 아시플라자에 위치한 파크투샵 주차장에서 29일과 30일 양일간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는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 중국, 태국, 베트남, 몽골 등 10개 국가에 달하는 아시안 커뮤니티를 맞이하기 위해 기획되어 있습니다. 주요 행사 프로그램은 다양한 푸드 이벤트, DJ 뮤직비디오 쇼, K-팝 퍼포먼스, 아시안 국가 전통 공연, 마셜 아트 퍼포먼스 등이 있었으며 한국 공연으로는 한국전통예술원이 참여했습니다. 방문객들은 공연 외에도 아시안 커뮤니티의 공예품 및 특산품, 음식 등을 구매하거나 체험해 볼 수 있었습니다. 한편 파크투샵 그랜드 오프닝을 기념해서 $100 이상 구매자에 한해서 경품 행사를 진행합니다. 그랜드 경품으로는 포르쉐 신형 모델 2년 리스가 주어지며 다양한 경품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민족 최대 명절 추석을 맞아서 29일 나일 소재 엘리베이트 케어 요양원에서 한인 어르신들을 위한 바이올린 연주회가 성황리에 열렸습니다. 요양원 입소자와 자원봉사 30여 명이 참석한 이날 행사에는 시카고 심포니 오케스트라 바이올리니스트 한국명 김은희 씨가 출연했습니다. 이번 특별 공연에서는 아리랑, 고향의 봄 등 한인 어르신들의 향수를 달래는 곡뿐만 아니라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아 하나님의 은혜로,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등 다양한 찬송가 연주를 선보였습니다.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21개월 된 어린아이부터 요양원 최고령 101세 오흔한 할아버지까지 감동적인 연주에 큰 박수갈채로 화답했습니다. 특히 연주에 사용된 김은희 바이올리니스트의 악기를 직접 제작한 이모부와 가족들이 함께 참여해 감동을 더했습니다. 이날 한가위 특식으로는 불고기, 소고기 묵국, 고사리나물, 가지튀김, 나박김치, 생선전, 두부전, 잡채, 배추 겉절이와 송편과 과일 등이 제공됐습니다. 엘리베이트 케어 한국부 김남규 디렉터는 한인 2세 시카고 심포니 단원의 재능 기부와 다채로운 명절 음식으로 연로하신 우리 부모님들이 행복해 하시는 모습을 보니 더욱 감사한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시카고 한국교육원은 한미동맹 70주년과 미주 한인이민 120주년을 기념해서 미 중서부 지역의 한국어 채택학교에서 한국어를 배우고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국어 채택반, 글짓기, 그림 등 작품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시카고 한국교육원이 주최하고 시카고 한국교육원과 한국어교사협의회, 중북부 지회가 공동 주관하는 이번 공모전의 주제는 한미동맹 70주년 및 미주 한인 120주년입니다. 공모전 참가 대상은 시카고 한국교육원 관할 지역인 미 중서부 지역의 초중 고등학교 한국어반 재학생으로 소속 학교 담당 교사를 통해서 공모전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한국어 채택 학교별로 글짓기, 그림 및 기타 작품에 대해서 작품을 공모해서 학교별 우수작을 추천하면 교육원과 협의회에서 심사 기준인 주제 적합성, 내용 충실성 및 완성도 등에 따라서 최종 심사를 하며 수상자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공모전 기간은 10월 1일부터 11월 20일까지이며 심사를 거쳐 12월에 수상자를 발표합니다. 시상 내역은 초중고등학교 각 부분별 최우수상 1명씩 3명, 우수상, 장려상 등 총 18명 예정으로 입상자에게는 교육원장 명의의 상장 및 소정의 장학금을 수여합니다. 참가 신청서 및 공모전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시카고 한국교육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카고 대학의 Art to Live With 프로그램은 학생들에게 유명한 예술가들의 한정판 미술품을 대여해서 자신의 기숙사방을 예술로 꾸밀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학생들은 2023, 2024 학년도에 140개의 작품 중 하나를 선택해서 무료로 대여할 수 있으며 이 작품들은 파블로 피카소, 무라카미 다카시, 버질 라블로 등의 작품을 포함합니다. 프로그램은 작품을 기숙사방에 걸고 일정 수준의 관리를 필요로 하며 작품의 손상이나 분실이 발생하면 사례별로 처리됩니다. 프로그램은 조셉 샤피로에 의해 시작됐으며 학생 주도 자문위원회가 컬렉션에 추가할 작품을 선택합니다. 아트 비 큐루 이벤트로 시작된 이 프로그램은 주말에는 팝업 전시회와 작품 선택 이벤트가 열리고 이로 인해서 학생들에게 예술을 무료로 경험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순환 컬렉션은 약 400점의 작품으로 늘어났으며 일부는 학생들에게 공개될 예정입니다. 시카고에서 공식적인 가을이 시작됐지만 이번 주 80도 중반에 달하는 늦더위가 찾아왔습니다. 지난 주말부터 시작된 늦더위는 이번 주 수요일까지 이어질 전망이며 목요일 이후부터는 평년 기온을 되찾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립기상청은 10월 초에 80도가 넘는 기온은 이례적인 것으로 보일 수 있지만 통계적으로는 이는 매우 흔한 경우라고 말했습니다. 시카고 지역의 최고 기온 80도 보이는 마지막 날짜는 평균 10월 11일입니다. 또한 국립기상청은 지난 8월 20일부터 25일까지 90도대를 넘는 극심한 무더위에도 불구하고 8월 평균 기온은 평년 기온과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평균적으로 시카고 지역 9월 1일의 평균 기온은 80도이며 9월 30일의 평균 최고 기온은 73도로 떨어집니다. 이는 올해 9월 기온은 평년보다 따뜻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잠시 전하는 말씀 후에 뉴스 보내드리겠습니다. 시카고의 마천루 잔 행콕 센터의 상징적 파인 다이닝 레스토랑 중 하나인 시그니처 룸이 갑작스럽게 문을 닫았습니다. 시그니처 룸이 지난주 소셜미디어를 통해 게시한 글에는 레스토랑 영구적인 폐쇄의 이유로 경제적 문제가 언급됐습니다. 시그니처 룸 측은 게시물을 통해서 2023년 9월 28일에 레스토랑 폐쇄를 발표하게 된 것을 무거운 마음으로 생각한다며 30년 동안 우리는 시카고 사람들과 전 세계 방문객들을 섬기는 영광을 누려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불행히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식당의 문을 닫은 후에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했고 어려움은 예상보다 커졌다고 덧붙였습니다. 시그니처 룸은 잔 행콕 센터 95층에 1993년 오픈한 최고급 레스토랑이었습니다. 웹사이트 또는 전화 예약을 통해 이용할 수 있었으며 비치웨어나 찢어진 청바지, 운동복 등을 입고 출입이 불가능한 드레스 코드를 손님들에게 요구했던 파인 다이닝 레스토랑이었습니다. 미국의 제16대 대통령이자 미국인들의 가장 사랑받는 대통령으로 꼽히는 에브라함 링컨의 희귀 원본 사진이 스프링필드 박물관에 기증됐습니다. 기부된 사진은 링컨이 1858년 연방 상원의원 출마 당시 찍은 사진으로 스프링필드에 소재한 링컨 대통령 기념관에 기증됐습니다. 링컨 대통령 기념관 측은 당시 링컨으로부터 이 사진을 선물로 받은 찰스 레임의 가족이 전해오던 것을 기증했다고 밝혔습니다. 찰스 레임의 후손들은 해당 링컨의 사진을 가보로 이어왔으며 테네시주 메리 데이빈슨에게 상속된 후에 2022년 그녀가 사망하자 가족들은 이 사진을 스프링필드로 기증했습니다. 사진은 가죽과 금장으로 장식된 가로 3.5인치, 세로 3.4인치 크기의 나무 케이스에 담겨 있습니다. 링컨 대통령 기념관은 기증받은 사진을 이달부터 전시할 계획입니다. 104살의 시카고 여성이 스카이다이빙에 성공하며 세계 최고령 스카이다이버로 기록됐습니다. 시카고 출신인 도로시 호프너는 지난 1일 일리노이주 오타와 공항에서 비행기에 오른 뒤에 13,500피트 상공에서 스카이다이빙에 성공했습니다. 인스트럭터와 함께 뛰어내린 다이빙은 7분 동안 계속됐고 낙하산이 펼쳐진 후에 땅 위에 무사히 착륙했습니다. 이전 최고령 스카이다이빙 기네스 세계기록은 2022년 5월 103살의 린데아 잉게가드에 의해서 세워졌습니다. 호프너는 일요일 다이빙 성공과 함께 최고령 스카이다이빙 기네스 세계기록 인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호프너가 스카이다이빙을 처음 성공한 나이가 100살입니다. 이후에 104살에 다시 한번 성공하면서 세계 최고령 스카이다이빙 기록을 세운 겁니다.
호프너는 다이빙 성공 후에 환호하는 관중에게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라며 모든 것이 훌륭했으며 이보다 더 좋을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호프너는 오는 12월 105살 생일을 맞게 됩니다. 그녀는 다음 목표로 열기구를 타고 싶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여름 시카고와 여러 교외 지역을 강타한 홍수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위한 재난복구 지원이 강화됩니다. 연방재난관리청 FEMA는 쿡카운티에 2개의 재난복구센터를 개소하고 시카고에서 커뮤니티 리소스 행사를 개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돌톤 도서관 지구에 위치한 첫 번째 센터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마지막 날인 10월 7일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운영됩니다. 메이우드 공원 지구에 위치한 두 번째 센터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됩니다. 센터에서는 피해자들이 재난복구 자금, 주택 및 기타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방재난관리청 직원과 중소기업청 SBA 전문가들이 지원을 제공합니다. 시카고에서 도움을 원하는 분들은 10월 7일 토요일 연방재난관리청과 SBA가 주최하는 커뮤니티 리소스 행사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까지 예정된 이 행사는 웨스트 해리슨 스트리트의 빌드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FEMA 등록 마감일은 2023 10월 16일이며 주민들은 전화 800-621-3362번으로 전화하거나 FEMA 웹사이트를 방문해서 연방재난관리청 지원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10월 3일 보내드린 교차로 뉴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